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장동혁의 징계 정치는 자살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박근혜를 불러내는 명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박근혜와 김무성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인터뷰 영상에 항상 저들이 보라는 것은 저들이 만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실을 듣는 길을 열어둬야 되고요. 정치를 잃는 머리 수준은 우리 정치 읽기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 즉 김무성과 박지원을 심판하는 때이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미 중앙일보 홍석현은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자, 심판의 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의 시간표는 박근혜가 등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김무성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배신자는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배신자 딱지를 붙인 것은 바로 김무성의 꼼수인 것이고요. 조정동 언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김건희 비리 듣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한동훈이가 동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석열은 탄핵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도 덩달아서 제거되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노린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자, 윤석열의 계엄령을 이용해서 한동훈까지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무성 꼼수 아닙니까? 바로 김무성의 꼼수에 넘어간 것이 바로 윤석열이고요. 김무성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단식 때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자, 이때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명을 하고 나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장동혁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잽싸게 나서서 장동혁한테 단식을 시킨 것입니다. 자, 장동혁을 단식시켜놓고 이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서 여론이 잘못 돌아가니까 역풍이 부으니까 바로 김무성이가 장동혁을 지켜서 단식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김문수, 오세훈, 모두 유승민, 이준석까지 모두 다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원로들까지 모두 찾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한 것이 정당화가 되어버리고요. 나중에 한동훈이가 여기 안 찾아간다고 이 조정동 언론들이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무성이가 또 개혁신당에 이준석을 시켜서 이준석이가 장동혁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장동혁이 국회에서 단식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을 계속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장동혁이가 또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을 계속하면 한 32일 동안 단식하고 나면 장동혁은 거의 죽지요. 자, 그렇게 되면 장동혁이 병원에 실려 보내놓고 오세훈이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딱 앉혀놓고 6.3 지방선거를 오세훈 체제로 치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무성의 꼼수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모두 알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땠습니까? 장동혁을 찾아와서 단식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김무성의 꼼수를 다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을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좌파 언론과 조정동 언론이 한동훈이 안 찾아간다고 계속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한동훈이 징계한 것이 오히려 정당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징계가 정당화가 돼버리고 오히려 장동혁이가 징계를 잘했다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 김무성이었는데 그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찾아가서 장동혁을 단식을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꼼수와의 대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결이죠. 장동혁을 살려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시켜서 병원에 실려가면 그것으로 장동혁은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세훈이가 비대위 체제로 가서 지방선거 치르면 장동혁은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무성이가 장동혁을 내쫓기 위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세워놓고 뻘짓을 계속 하다가 이정현이가 사퇴하면 장동혁도 따라서 사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에게 버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장동혁 옆에 있는 김민수입니까? 또 걔를 세워서 미국 가서 생쇼를 하게 해서 여론을 안 좋게 해서 장동혁을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또 퇴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장동혁을 그 당시 퇴출시키지 못했는데 결국 이때 찾아간 것은 장동혁이가 청와대 가서 계속 단식을 한 20-30일 하고 나면 병원에 실려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이를 오히려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 단식장에 찾지 않는다고 제명받은 한동훈이가 여기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이 조중동 언론이 또 선동했는 거, 한동훈한테 가는 그 비난을 막아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결국 김무성의 꼼수를 모두 막아버렸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부산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큰 틀에서 김무성의 꼼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한동훈을 지원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있죠. 미국 독립 250주년 트럼프가 전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공산주의 세력 호메네이가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 화폐에도 트럼프 서명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참전 용사를 내세워서 영웅을 만들어 주었고요. 지금 트럼프는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은 공산주의 친중 세력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친중 세력이 바로 박지원과 김무성 아닙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친중 특사로 누가 갔나요? 김무성이 갔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고요. 전 세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당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무엇인가 전 세계가 뭔가 모르게 극과 극의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 250주년 트럼프가 축포를 쏘면서 지금 이란의 호메네이 장례식을 대비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승리하는 축포를 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전 세계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날이 바로 이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공산주의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은 모두 공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때요? 자,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계속 이란을 응원했던 것이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는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들에게 절대로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혁은 그냥 악의 세력 편에 선 김무성의 바지사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제 곧 퇴출되기 직전에 하늘의 시간표대로 친한계 징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친한계 징계에 들어가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께서 등판을 하셔야 이 보수가 재건된 데 있어서 장동혁을 퇴출시키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 장동혁이가 이 친한계를 징계하는 그 순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그런 명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늘의 시간표는 친한계를 장동혁이가 징계할 것이고요. 그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장동혁은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퇴출되는 장동혁 정치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친한계 징계를 할 것이고 그 징계가 바로 박근혜를 불러내는 명분이 되어서 장동혁이 스스로 퇴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은 모두 깨어났고요. 한 3-4% 정도만 극우, 즉 우매한 우파 국민들만 아직도 윤어게인과 장동혁을 외치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매한 우파 국민들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을 계속 배신자라고 헛소리하는 이 우매한 국민들이 바로 좌파를 돕는 좌파 이중대 우매한 우파 국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한동훈을 계속 배신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무엇을 배신했나요? 김건희 비리 듣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같이 따라하지 않았다고 한동훈이가 배신했다고 합니까? 그거 따라가면은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있듯이 한동훈도 지금 감옥으로 사라졌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사형 선고받으면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따라갔더라면 한동훈이는 지금 한 30년 정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김무성 꼼수에 넘어가지 않았길 망정이지 윤석열이 김건희 비리 듣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그게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한동훈도 그냥 한 2, 30년 감옥에 썩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알코올 중독자가 김건희 비리 듣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그거 안 따라갔다고 한동훈에게 배신자입니까? 한동훈이는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윤석열의 계엄령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있는 것은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은 바지 대표고요. 곧 내려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한동훈이 배신자가 아니고 장동혁이 한동훈 뒤통수를 치고 바지 대표 자리에 앉아서 그거 지키려고 지금 한동훈 징징대면서 지금 한동훈 징계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르게 됩니까? 장동혁이는 곧 물러나게 됩니다. 자, 결국 장동혁이 스스로 물러나기 위한 자살 행위가 바로 친한계 징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당분간 김무성 졸개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대체제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준석을 입당시킬 것이고요. 명태균의 여론조사 거기에 오세훈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김무성과 오세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 2월에 오세훈이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김무성 졸개 정점석이가 비대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뭐 다 들어오라 다 받아주죠. 뭐 어떻습니까? 자,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들어오든 오세훈이 들어오든 뭐 홍준표가 들어오든 이 김무성 명태균을 내세워서 홍준표도 입당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 좋습니다. 홍준표가 입당하든 다 오십시오. 자, 한동훈이는 이 조물애기들 김무성 졸개들 모두 한 칼에 다 이길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는 트럼프가 지금 축포 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산주의 세력 호메네이는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성이 있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금 바로잡고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린 그런 기념적인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한동훈을 통해서 이 김무성 졸개들을 단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보세요. 박지원이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계속 한두 번씩 만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재명의 알리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난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문재인한테 그냥 단식을 하면서 했는데 문재인이가 단식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나요? 내일 이재명 당신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이재명 단식장에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요?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재명도 똑같이 지금 대갚아주는 거예요. 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이가 심판을 받을 텐데, 자, 결국 문재인이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을 청와대로 불러서 어때요? 밥 한 끼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호남 세력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친노 세력 이재명인 것이고요. 결국 민주당의 저 악한 세력들, 즉 토사구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지원을 잡기 위해서는 친노 세력 이재명을 잠시 대통령 만들지 않고서는 박지원 호남 세력을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친노 세력 이재명이가 문재인 호남 세력을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재인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자, 그것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세월호 때문에 움직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마지막으로 진짜 호남 세력을 또 하나 내보낼 텐데 그것이 바로 김용민입니다. 결국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김용민이가 나오면은 결국 이 4명 중에서 정청래가 되어도 상관없고 김민석이 되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송영길과 김민석이 끝까지 가서
오히려 정청래가 당선되도록 이렇게 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민석과 송영길은 친노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친 이재명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청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청래는 호남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정청래와 이재명이 약속 대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호남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정청래와 이재명이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모두 친노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대련을 알고 있는 박지원과 김어준이 지금 정청래와 이재명이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어준과 박지원이 뒤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김용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가 중간에 단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청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영길이가 끝까지 간다면 김민석과 송영길이 어때요? 표가 갈려서 정청래가 되게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결국 김민석이는 차기 대선 후보감이고요. 정청래가 계속 이 친노 세력으로서 결국은 당대표를 계속 할 것이다. 정청래는 대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청래는 계속 당을 장악해서 호남 세력 심판할 때까지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김민석과 정청래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박지원과 김어준이가 호남 세력을 내놓지 못하게 일찌감치 정청래가 호남 세력인 것처럼 이재명과 정청래가 약속 대련을 했다. 결국 정청래와 김민석과 송영길은 모두 친노 세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죠. 정청래가 대의원 1인 1표제, 그거 정청래가 주장할 필요가 없죠. 호남 세력이라면. 정청래가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만들어 놓은 대의원 1인 20표제, 자,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은 20명과 똑같이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지원이 그렇게 만들었죠. 왜냐? 자, 대의원 사람들이, 그남 사람들이 거의 30-40%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한 사람이 20표를 행사하게끔 만들어 놔서 결국 호남 세력이 무조건 당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굽니까? 바로 박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권리당은 1인 1표제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정청래와 박찬대가 호남 세력이었거든요. 박지원이가 내보낸 게 박찬대였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이 다 졌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가 이겼단 말입니다. 왜? 호남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가 그것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도 보세요. 정청래가 진짜 호남 세력이라면은 대의원이 호남 세력이 거의 30-40%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대의원들이 1인 20표 정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박지원이 호남 세력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의원 한 사람이 한 20표 정도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박지원이죠. 결국 지금 큰 틀에서 전쟁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때요? 자, 민주당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친노 이재명 세력이 누굴 잡습니까? 박지원 호남 세력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끝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재인이가 300억을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의 끝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국민의힘에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은 친중 김무성이 누구한테 심판받습니까? 지금 한동훈한테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오늘 트럼프가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 공산주의 세력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 트럼프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냥 트럼프를 계속 비판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 이념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민주당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어때요? 모두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을 심판하는 국민의힘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보면은 친노 세력이 박지원 호남 세력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중에서 중앙일보는 하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조선일보도 아마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나요? 조선일보 방사장을 건드렸잖아요. 조선일보가 김무성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 조선일보도 언젠가는 저는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동훈 그는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머지않아서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와 만나는 날, 그날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우파인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고요. 좌파인 공산주의 세력은 심판받는다. 결국 오늘 보면은, 미국 트럼프 우파는 모든 것을 승리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요. 자, 공산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이란의 호메네이는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대비되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호남 세력의 심판의 값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심판의 끝은 바로 장동혁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김무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동훈이 바로 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